여러분들이 진정 합격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출연연구원이 국민을 위해서 연구한 것을 상업화해서 대기업에 접목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매력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도움이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출연연 경력이 대기업 취업에 도움이 되는가? 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출연연에서 하는 일이 뭔가요? 해당 일을 안다라고 한다면 이 대기업 취업에 도움이 된다. 이 말은 출연에서 하는 일이 뭔지 알고 대기업에서 하는 일이 어떤 건지 알고 있냐. 그래서 출연에서 했었던 그 업무의 연장선으로 대기업에 접목을 할 수 있냐. 연장선으로 도움이 돼야 또는 완벽하게 연장되진 않더라도 적어도 대기업에서 하는 그 업무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대기업이라고 하는 곳에 취업이 되냐 안 되냐가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기업은 어떤 곳입니까? 대기업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대기업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계속 사업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어떤 걸 하면서 하고 있죠? 대기업은 주로 어떤 상품이나 또는 물건을 판매하고 있겠죠. 즉 대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현재 특정 사업이나 프로그램 또는 물품 같은 것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 대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그런 전략인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대기업들은 아주 매력적인 상품을 가지고 많은 고객을 만나서 많은 돈을 번 겁니다. 그렇게 많이 벌린 돈을 토대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치에다가 건물을 세우고 임직원을 고용하고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면서 더 많은 고객을 만나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현재 대기업이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라고 했을 때 출연연구원과 연관이 있는 것이 있나요? 연관이 있는 것도 있고 연관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먼저 연관이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출연연구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연구한 것이 국민에게 다시 돌아가게끔 하는 것, 그것이 정부출연연구원의 메인 목적이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과학기술 발전에 선점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확보하는 것, 그건 역시 정부출연연구원이 낼 수 있는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아주 매력적인 연구 결과, 그리고 이것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냈었던 그런 경험이 혹여나 내가 연구직으로서 대기업에 입사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 대기업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해당 연구에 대한 결과가 돈이 되냐 안 되냐를 판단을 할 거란 말이죠. 자, 그럼 그러한 관점으로 출연연구원이 국민을 위해서 연구한 것을 상업화해서 대기업에 접목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매력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혹여나 내가 연구직으로서 대기업의 추후에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해당 기술로 도움을 받는, 혜택을 받는 분이 누구인지 그런 걸 고민해보는 거를 많이 어필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출연연에 있다가 대기업으로 가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기업에서 출연연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출연연 입직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대기업이나 공기업 준비를 병행해도 괜찮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출연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먼저는 공인영어 점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과거에 했었던 거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행을 할 때 다른 기업이나 아니면 공기업에 입사하는 것을 병행해도 되냐? 당연히 하셔도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은 정부 출연연구원, 그리고 대기업, 그리고 공기업 각각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 즉 그 기업이 내야 되는 성과는 다 다릅니다. 먼저 이거를 인지하시고 가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출연연구원, 그리고 대기업, 공기업 다 성과가 다릅니다. 물론 공기업에서도 분야가 되게 많이 나뉘겠죠. 위탁지평형 준정부기관이냐, 시장형 공기업이냐, 싱크탱크 기관이냐 다 달라집니다. 해당 기관마다도 다 성과가 다르고요. 대기업도요, 기업마다도 다 성과가 다릅니다. 그리고 정부출연연구원도 연구원마다 다 성과가 다르고요. 연구원 안에서도 연구직 다르고요. 기술직 다르고요. 행정직 다릅니다. 그래서 아주 큰 맥락으로 봤을 때는 같이 하셔도 돼요. 같이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진정 합격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각 기관에서 내야 되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들, 그런 포인트들은 각 기관, 각 직무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서 그거에 맞게 준비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같이 준비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제너럴한 준비사항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공인영어 점수입니다. 공인영어 점수 같은 경우는 정부출연연구원도 필수로 하는 곳이 있고요.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공기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론 정확한 채용 정보는 해당 기관 채용 공고가 났을 때 그때 공고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그때 당시에 문의할 수 있는 인사 담당자에게 컨택을 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지만
공인영어 점수 같은 경우는 같이 준비를 하셔도 어차피 다 공통분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정부 출연 연구원 준비가 나에게 맞는지 또는 기업 R&D가 맞는지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위에 보면은 이 4번과 거의 비슷한 질문입니다. 정부 출연 연구원 경력이 대기업 취업에 도움이 되냐, 또는 정부 출연 연구원 준비가 나에게 맞냐, 또는 기업 R&D가 나한테 맞냐. 이거는 연구직 분께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내 연구의 끝이 좀 더 국가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이나 또는 중견이나 연관된 대기업 관련돼서 기업에 기술적인 지원을 해주거나 기술 이전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내가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고용에 대한 안정성을 느껴가면서 꾸준하게 나의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정부 출연 연구원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고용에 대한 안정성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우선 많은 돈을 벌어보고 싶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연구를 토대로 바로 상품화를 해서 정말 고객이 내가 연구했던 상품의 가치를 고객이 알아서 이거를 사준다라고 할 때 그때 보람을 느낀다. 그러면은 기업 R&D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각각의 장단점과 차이점은 있습니다. 고용에 대한 안정성 같은 경우는 정부 출연 연구원이 더 맞겠고요. 그리고 기타 부가가치가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기업 R&D가 맞습니다. 어느 곳이 더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 질문을 주신 선생님께서 직접 한번 판단해 보시고,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하실 때 5년, 10년만 할 게 아니고 20년, 30년까지 한다라고 할 때 20년, 30년이라는 그 세월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어떤 특정 연구를 하면서 내가 중점적으로 맞춰 나갈 포인트가 어떤 건지, 그거에 따라서 내가 정부 출연 연구원이 더 맞냐 아니면은 기업 R&D가 더 맞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1번부터 6번까지 시리즈 두 번째 정부 출연 연구원 취업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알아봤습니다. 해당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첫 번째는 출연 연구원이 뭐 하는 곳인가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 4번과 6번이 뭔가 연결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출연연에는 어떤 직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출연연 입직 시에 논문이나 과제나 이력을 많이 보는지, 그리고 준비하면서 대기업하고 공기업하고 같이 준비해도 되냐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3번하고 5번이 조금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4번하고 6번이 연관되어 있고, 정부 출연 연구원의 정의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 다음에 출연연에는 어떤 직무가 있는지 해서 이거는 출연 연구원이 어떤 곳인지 이론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고요. 3번과 5번은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런 부분이고, 4번과 6번은 대기업 관련돼서 여쭤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 다 전반적으로 챙겨가셔가지고 취업을 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취업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하단에 댓글도 달아주셔도 되고요. 카카오톡 채널로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정부 출연 연구원 비롯해서 혹여나 본인이 석사나 박사다 또는 학사이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잡인더스트리 이공계 전문 구인구직 플랫폼인데, 잡인더스트리에는 석사나 박사급들이 가실 수 있는 곳, 그리고 행정 라인 같은 경우는 학사분들도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공고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잡인더스트리에 들어가셔가지고 해당 채용 공고들 살펴보셔서 여러분들이 추후에 취업을 준비하실 때에 좀 더 폭넓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